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유일한 증빙서류예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이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았다는 증빙은 세금계산서라는 여기에 적혀있는 금액을 가지고 확인하는 게 원칙이고 법에서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금계산서는 자, 지금 여러분들 세금계산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색깔이 어떤 색깔이죠? 까만색은 아니었을 거야. 그죠? 두 가지가 떠오르죠? 왜냐면 두 가지라서 그래요. 빨간색하고 파란색. 그럼 같은 건데 빨간색 파란색이면 자, 지금 제가 당신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그리고 돈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둘이가 사라졌어. 그러면 세무서는 누굴 잡으러 올까요? 제가 못생겼다고 저 잡으러 오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방금 제가 둘이 거래를 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했죠. 그럼 부가가치세는 누가 가지고 있죠? 판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산 사람은 지금 제가 받은 돈에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주면 산 사람도 사업자라면 그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고, 그럼 산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찾아올 거지 세무서가 굳이 잡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부가가치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걸 안 내고 사라졌으면 세무서는 저를 잡으러 와야 되겠죠. 그럼 부가가치세법은 저를 중요시 여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걸 빨간색을 쓰죠. 그래서 공급자용이 빨간색인 거고 공급받는 자용이 파란색인 거예요. 그럼 공급자, 공급받는 자 둘을 봤을 때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안 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제대로 내고 나면 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줬든 안 했든 받아서 내면 세무서는 큰 소리는 뭐라고 안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급받는 자는 안 찾아와도 아무 말 안 하고 찾아오면 너가 줬다는 증빙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저한테 부가세 줬다는 걸 제대로 증빙을 받았는지. 그럼 그 증빙이 세금계산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세금계산서는 방금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해주는 증빙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안 적혀 있으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상실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먼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 둘 다의 등록번호가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누구와 누가 거래했는지는 식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걸 왜 사업자 등록번호라고 표현 안 하고 원래 등록번호라고 적혀 있냐면,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물건 살 때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번호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자, 공급받는 자는 더 이상 안 찾아오면 자기만 손해예요. 부가가치는 다 줘놓고선 얘한테 그 돈 세무서에 안 찾아오면 자기만 손해니까 알아서 오겠죠. 뭐 안 오면 부가세법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급자는 안 오면 잡으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자만 너네 회사 상호가 뭐니? 상호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걸 책임지기 위한 대표자의 성명이 뭐니? 성명까지 쓰게 돼요. 공급자는 상호하고 성명도 꼭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다들 너무 열심히 쓰시니까 제가 미안해지는데 109페이지에 있어요. 109페이지에 필요적 기사항이 적혀 있죠. 막 쓰셨다가 봤는데 정리되어 있으면 여러분 또 제 욕하실까봐. 자, 그럼 다음 필요한 게 얘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상호 성명이.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이 누락됐대. 그럼 받는 자는 상관없는데 이 생각하라고 제가 얘 중요하다는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이론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기에도 나올 거예요. 계속.
자, 다음 꼭 있어야 되는 기재사항이 공급 시기를 알려주는 작성일자.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공급 시기예요. 그럼 며칠에 공급한 거니까 언제 신고해야 된다는 날짜가 적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또 거래한 과세 표준을 알아야 되겠죠. 그 과세 표준을 우리는 공급 가액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세율이 10%다 0%다 이건 세무서가 관심 없어요. 너가 알아서 10%면 10% 쓰고 0%면 0원을 쓰라는 거예요. 그냥 너네 사업자가 직접 세액을 계산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 보면 특이한 것들은 없죠. 그럼 얘네들 중에 한 개라도 누락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이거 말고도 우리 세금계산서 한 번쯤 보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걸 왜 나머지는 적어도 그만 안 적어도 그만 그게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우리 보면 사실 막 주소도 적혀 있고 업종 업태 심지어 이상한 세금계산서는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어요. 그죠? 그런 건 다 없어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네들을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 편하게 되어 있는 게 자, 우리 46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460 세금계산서 그림 보러 간 거예요. 460페이지 펴셨나요? 자, 그럼 460페이지에 보면 파란색이니까 공급받는 자용이에요. 빨간색은 공급자용이고 그럼 왼쪽에 공급자고 오른쪽에 공급받는 자죠. 지금 위에 적혀 있는 게 그럼 여기에 혹시 진한색 느낌 오시나요? 진한색 테두리. 그럼 공급자인을 보면 등록번호 상호 성명이 되어 있고 오른쪽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진한색으로 되어 있죠.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가로로 해서 진하게 되어 있죠. 그 진한색이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실무로 종이로 옛날에 세금계산서 많이 주고받을 때도 그 진한색만 제대로 쓰면 돼요. 진한색만. 그래서 이 부분만 종이 뒤쪽에 그 베껴 써지는 거 있죠. 위에 쓰면 아래쪽 복사돼서 똑같이 써지는 거. 그 부분만 그 종이가 붙어 있는 세금계산서도 있었어요. 저렴한 건 돈 아끼려고. 그 부분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얘만 정확하게 꼭 들어가야 되니까 일치되게. 그럼 그 외 나머지 적혀 있는 건 다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의하셔야 될 게 다시 우리 보시면 작성일자에서 2020년 10월 21일 적혀 있는 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일자예요. 근데 그 아래에 월 1 해서 10월 1일 재고관리 프로그램 적혀 있는 곳에 10월 21일 해서 월 1 쓸 수 있는 칸이 쭉 세로로 있죠. 거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공급일자라 그래요. 아래 적혀 있는 거 있죠. 우리 품목명 앞에 적혀 있는 10월 21일 적혀 있는 거 작성일자 말고 그 아래쪽에 있는 거 그게 공급일자인데 얘는 필요적 기재사항 아니에요. 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그 아래쪽을 그 공급일자라고 부르는 거고 공급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라고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이런 문제 풀다 보면 단순 필요적 기재사항 아닌 거에 공급일자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럼 그냥 안 된다가 아니고 어떤 놈을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그 아래 있는 건 얘가 왜 필요적 기재사항이야 이런 날짜 생각 드실 거예요. 나중에 한 달치를 한 방에서 보내고 막 그럴 거라서 그럼 필요 없구나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시 앞쪽으로 와서 108페이지로 와서 자, 얘네를 꼭 기록을 해야지 우리는 세금 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팔고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는 증빙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걸 공급 시기에 하는 거예요. 공급 시기에.
그럼 저렴한 표현으로 물건 판 사람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물건 팔았네? 그럼 내가 발행했겠지. 물건 사왔네? 그럼 내가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세금계산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쓰는 것, 종이로 주고받는 걸 우리 그냥 세금계산서다, 혹은 뭐 수기 세금계산서다, 종이 세금계산서다라고 표현하고, 이메일로 주고받는 걸 우리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당연히 과세관청의 업무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자리를 제대로 잡도록 국가가 회초리를 때리면서 자리를 잡아뒀어요.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다고 막 가산세 쳐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전자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자 이야기를 할 건데, 종이든 전자세금계산서든 둘 다 세금계산서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게 돼요. 종이 발행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종이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게 아니에요. 종이 그것마저라도 발행 안 하면 혼이 많이 나요. 그거 발행하면 시킨 대로 왜 발행 안 했어? 그런 거니까.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 신고할 때 그럼 세무서에 이 세금계산서를,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보내줄까요?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보내주면 세무서는 일단 폐지 창고가 돼 있어야 돼요. 전국의 그 많은 사업자들이 서로 물건 사고 팔면 두 장이 된 걸 다 모아가지고 다 보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는 사무실에 5년간 보존하고 있어야 돼요. 5년간. 그럼 부가가치 신고할 때는 뭘 제출하냐면 빨간색만 모아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만들고, 파란색만 모아가지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할 거예요. 이 필요적 기재사항만 한 줄로 적혀 있는 거 목록을 이제 보내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그걸 받은 과세관청 직원들은 이제 그걸 보고 일일이 전산에 다 입력을 해요. 그래서 빨간색에서 입력한 정보하고 파란색에서 입력한 정보하고 두 개가 일치하면 통과, 한쪽만 있으면 걔를 잡으러 가는 방식을 쓰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지금 활성화 많이 되어 있고, 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하게 되면 얘는 뭐 이메일로 제가 보낸다는데 원칙적으로는 제가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보내요. 그럼 받은 사람이 그 거래 내역을 보고 승인을 눌러줘요. 그러면 제가 발행했고 승인한 걸 정보가 들어왔겠죠. 그럼 그 전자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세청 서버에 우리 둘이의 세금계산서와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게 돼요.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보고 일일이 입력할 필요도 없겠죠. 거기에 들어오고 양쪽 쌍방에 대해서 확인사항이 전부 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권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유예기간도 주고, 너네 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니? 그랬더니 거짓말하는 거죠. 발행 수수료 200원이 아까워서요. 그래서 너 그럼 1년 동안 100만 원 한도로 건당 200원씩 지원해 줄게. 그래서 몇 년 동안 건당 200원씩을 1년간 100만 원씩 지원도 해주고 수많은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효력이 큰 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하고 전송을 하면 모든 정보가 국세청에 있으니까 그럼 너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안 해도 돼. 그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5년간 너네 사무실에 안 가지고 있어도 돼. 그런 순간 사업자들이 엄청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한테 전자세금계산서 하라는 게 아니었고, 처음에는 법인 사업자부터 먼저 너네 강제적으로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한테 너 매출액 100억 이상인 사업자들은 해라. 그 다음 연도에 7억 이상인 사업자 해라. 그 다음 5억 이상인 사업자 해라. 그 다음에 3억 이상인 사업자 해라. 이렇게 계속 내려왔어요. 지금 현재는 개인 사업자 3억 이상,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행해야 되는 사업자예요. 근데 이 제도가 엄청 활성화가 된 첫 번째 계기가, 개인 사업자들은 원래 매장이나 이런 자기 일하는 곳에 컴퓨터가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여건인데
여러분이 법인 사업자고 제가 개인 사업자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 이제 수수료를 지급하고 여러분이 매출로 저한테 돈을 줄 건데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 때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줬어요. 그럼 여러분은 전자가 전부 다 있는데 제가 종이 하나 주문해서 저 때문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고 세금계산서 종이를 철해 놓고 5년간 보존하는 서류철에 계속 집어넣으면서 연말에 관리해야 돼요. 제가 엄청 싫겠죠. 갑은 누구야? 법인인데. 그래서 제가 종이 세금계산서 보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소리 들리게 찢으면서 전자로 보내주세요. 그런 순간 제가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럼 그렇게 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엄청 빨리 보급됐어요. 제가 그걸 바로 피부로 느낀 게 제가 거래처가 백화점들이 있어요. 백화점은 정말 모순점인 게 백화점 자체 내 인터넷은 외부망이 연결이 안 되게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국세청 홈택스도 안 들어가져요. 그래갖고서 수수료 매장들한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래. 수수료에. 매장에 컴퓨터 있는 것도 불편하고 자기도 보안점검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래. 전자를. 그럼 당연히 또 저한테 연락이 오겠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공인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인증서를 제가 몇십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접속을 못하니까 말하면 제가 발행을 해줘야 돼서. 근데 그게 그분들은 종이로 해가지고 그냥 있는 그 사무실에다 가져다 주면 되는 거를 전자로 해달라고 걔네들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편하려고. 그러니까 그 작은 옷 매장들, 음식 매장들, 그런 매장들까지도 다 전자로 발행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어갔어요. 그래서 전자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걸 이제 우리 시험 목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법인 사업자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오는 건 꼭 전자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죠. 종이 받아도 되고 내가 받는 거는 전자를 받아도 돼요. 만약에 종이 받는 거는 매입세 공제 안 해줄게. 그러면 3억 이하의 개인 사업자는 굶어 죽으라는 거죠. 법인한테는 그 사람한테 가서 사지 마.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두 개 제도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109페이지에 있는 영수증이라는 용어를 볼게요. 자, 영수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영수증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영수증이 현금 영수증. 그리고 또 잘 아시는 영수증이 간이 영수증. 그건 뭐 회사들이 자기들이 만든 일반 영수증 혹은 금정 등록기, 자, 이런 것처럼 영수증 종류는 무수히 많아요. 영수증 종류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는 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여러분들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는 긁으면 주는 종이 있죠. 그 종이의 명칭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예요. 근데 현금 영수증은 같은 기계에 나오지만 위에 현금 영수증이나 지출증빙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이제 구분 없이 그냥 나오는데 그 종이 이름을 신용카드 매출전표라 그래요. 그리고 걔네들은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자, 그런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거래를 주고받을 때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라고 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금 계산서만 가지고 주고받기에는 정말 번거롭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은 전산이 돼도 번거로운데 과거에 종이로만 할 때는 엄청 번거로웠겠죠. 그래서 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자, 우리나라가 처음 신용카드라는 제도를, 크레딧 카드 제도를 사용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시킬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카드를 쓰면 어떻게 했냐면 카드 가맹점마다 압인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카드, 여러분들 카드 보시면 어제 지갑 잃어버린 분이 준 거 여기 있구나. 카드가 그 볼록 튀어나와 있죠.
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걸 압인기로 꾹 눌러요. 그럼 뚜루룩 소리가 나요. 그럼 그 종이 3장에서 이제 금액 쓰고 그 카드 주인한테 사인 받고 한 장은 내가 가지고 한 장은 고객 주고 한 장은 퇴근하기 전에 은행 가서 넣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할 때 그때는 그렇게 이 크레딧 카드에 대한 거에 대한 인지도가 많을 때가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그 압인기가 없이 그냥 가서 받으러 가면 볼펜으로 벽 대고 끌고 있었어요. 저. 그럼 그대로 이제 얘가 나오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꿨냐면, 자, 여러분들 카드 전표든 현금 영수증이든 종이 본 적 있으시죠? 자, 그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이 식사하시고 이 영수증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그 가게 이름 적혀 있고 그 가게 사장님 이름 적혀 있지 않던가요? 그죠? 그리고 가게 이름도 당연히 적혀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있고 그리고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세가 분리돼 적혀 있죠. 그리고 카드 끌고 날도 적혀 있잖아. 그걸 전부 다 기록이 되도록 우리나라가 전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걸 넣도록 만든 게 얘네들을 다 기록하도록 만든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게 얘예요. 그 가게 사장님이 우리한테 음식 판 거잖아. 그 사장님 등록번호, 그 가게 상호, 그 사장님 이름 끌은 거야. 카드 내 주인이 나니까. 그리고 카드 끌은 날, 그리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해서 적도록 종이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얘 둘이가 그 기계에서 나오는 얘 둘이를 부가가치세법에서 너네들은 이제 제대로 하니까 승격시켜 줄게. 그래서 얘 둘이가 이제 고급 영수증으로 승격을 해요. 얘는 영수증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영수증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영수증이긴 한데 얘 둘이는 고급 영수증으로 인생을 바꾸게 돼요. 제도를 바꾸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그 종이에 그런 내용들이 구구절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세금 계산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표현을 써요. 세금 계산서는 왕족이에요. 얘네들은 귀족이에요. 그럼 지금 얘네들은, 자, 우리 간이 영수증 본 적 있으시죠? 그걸 물건 사면서 받은 적 있으신 분 생각해 보시면 그 간이 영수증 써주시는 분이 제가 현금 줘도 제가 누군지도 안 물어봐요. 이런 것도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뭔가를 사면 1,000원이라고 적지 그걸 부가세 별도 시켜로 구분해가지고 적어주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5,000원짜리 밥 먹으면 그게 구분되어서 나와요. 신용카드 긁으면. 그것처럼 얘네들은 이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얘네들을 무징빙으로 봐요. 징빙 없는 걸로. 무징빙. 그럼 징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징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써둘 거냐면 이 표현을 영수증이라고 써둘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수증 등이라는 말은 징빙 없어. 내가 아는 증빙은 없어. 이 뜻이에요. 하나도 없는 것도 영수증이라고 쓸 거고 얘네들도 영수증에다 다 써버릴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수증이라는 건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야. 증빙들이야. 이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얘는 천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왕족하고 귀족하고 천민이에요. 자, 그럼 왕이 있을 때는 귀족이 큰 소리 치면 되나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줬어요. 근데 걔가 와서 나한테 카드로 끌고 가요. 그럴 수도 있잖아. 돈이 어떻게든 주면 받아야지. 그럼 세금 계산서 발행해 줬는데 하루 이틀 있다 와서 카드 끌고 가면 난 지금 카드 매출도 잡히고 세금 계산서도 잡히면 안 되잖아. 그럼 둘 중 한 개로 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는 당연히 왕이 가서 신고를 해야 되지 귀족이 가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왕이 없는 곳에서는 귀족이 천민들 앞에서 대장 행세를 하겠죠. 그래서 없을 때는 신용카드가 앞에 서 있을 건데 왕이 오면 제 앞에서는 찍소리 못 하게 돼요. 자,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건 실기 이야기였어요. 실기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카드를 교체받았다고. 그러면 세금계산서 가지고 우리는 부가세 신고하도록 잡을 거지 카드는 돈을 카드사에서 받을 거다라고 분개만 하는 거지 부가세 신고는 세금계산서로만 할 거예요. 둘 중 한 개만 해야 될 거니까. 그럼 우리
참 말하다 까먹었어요. 뭐 말하다 까먹었더라. 갑자기 들어와서 찍길래 뭐지 하고 쳐다봤어요. 이거 하고 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말을 까먹었지. 이런 시험에서 신용카드 매출점표나 현금 영수증이 세금 계산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귀족이 왕행세는 죽어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얘는 영수증이지 세금 계산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죄 없을 때의 신고자의 역할만 가지고 있는 거지 얘가 세금 계산서의 역할을 대신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하지만 부가가치 신고할 때는 지금 신고할 때는 이 세금 계산서 받은 거 하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점표하고 현금 영수증 얘네들이 각자 단독으로 나타나면 인정해 줄 거예요. 그 인정하는 증빙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제가 파란색 네모로 박스한 게 이걸 적격 증빙이라고 할 거예요. 인정해 주는 증빙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럼 나머지는 다 뭐? 아래 있는 것들 무증빙. 그래서 부가세법은 영수증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네들은. 그럼 저같이 세금 계산서하고 이건 이야기를 했고 이제 좀 쉬었다가 불공제도 보면서